안녕하세요. 같이 발레할래 수연리나 김수연입니다. 3월 21일 양재 더 K호텔 비파홀에서 한국발레학원협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장소는 저희 어릴 적 지금의 상명대 계당홀과 같이 거의 모든 콩쿨이 치러졌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간만에 이 호텔에 오니 어릴 적 첫 콩쿨을 치렀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 나이가 돼서 첫 컨퍼런스를 하러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한국발레협회 박재홍 회장님과 한국발레학원협회 이승진 회장님의 발제를 들으며 발레 교육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개원예술고등학교의 김인선 선생님의 말씀 중 우리의 역할에 학생을 가르치는 농부라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왔습니다. 오늘의 발제자로 참가한 저도 발레 학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발레 교육에 대한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길 바라며 오늘의 제 발제 잠깐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포 KMB 발레 아카데미 원장 김수연입니다. 이승진 회장님께서 이번 컨퍼런스에 발제자 역할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발레 학원 운영자의 역할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발레계의 문제나 발전 방향 등을 제가 함부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13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발레 학원 운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발레를 너무나 좋아했고 지금은 발레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발레를 전공하고 직업으로 가질 수 있어 저에게는 특권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이 특권을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점차 취미 활동을 기피하는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발레 학원도 이번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학원에 오지 않아 사업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오히려 이 시기를 재충전, 재정비의 시간이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수업을 적극 반영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해보고 수업에 대한 방식이나 방법을 연구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보려 합니다. 취미 발레에서의 역할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라고 합니다.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맞벌이 부부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을 더블인컴 노키즈, 앞글자를 따서 딩크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접어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등 여러 정책에 124조라는 거액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감소되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취미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과 발레리나와 같은 완벽한 자세, 유연성, 균형 잡힌 신체를 추구하는 등 이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발레 지도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과 바른 자세는 물론이고 흥미 위주의 취미 발레가 아니라 수준 높게 변화된 교육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는 시기를 대비해 원격 수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중학생 한 명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겨 2주간 발레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 교육을 어떻게 원격으로 하지? 하는 편견을 없애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취미 발레를 하시는 성인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콩쿨에 성인 취미 하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 다이어트, 몸매 관리만이 아닌 콩쿨에 나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미 발레의 목적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력과 흥미를 길러주며 자신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노령화됨에 따라 앞으로 성인 취미반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발레로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프로 발레단과 유스 발레단만이 아닌 성인 발레단이 만들어져서 발레를 취미로 하더라도 소속감과 성취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전공반을 이끌어 나가는데 학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레를 전공한 사람들이 학원을 거치지 않고 전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발레 학원에서 기본을 배우고 작품도 하며 발레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에 예중, 예고 또는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전공자로서의 첫 발을 디디는 곳이 발레 학원이므로 기본을 정확하고 바르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학원 원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발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유명 발레단의 주역을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만큼 짧지만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성실함과 빨리빨리를 외치는 급한 기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질이 현재 발전된 한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그동안 학원에서 이렇게 성실함과 저력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중, 예고, 입시를 치르다 보니 어린 아이들을 빨리빨리 완벽하게 만들어서 입시에 합격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무리한 동작과 테크닉,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고 콩쿠르에 입상시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예중을 준비함에 있어 비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무리하게 많은 양의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아무리 경쟁 사회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중을 준비시키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무대가 아닌 아이들이 즐기며 발레할 수 있는 무대가 유스 발레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전공 발레가 즐기면서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입시를 위한 학원 원장 선생님이 아니라 발레 선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되기 위해 삶을 공부하는 발레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레를 접하고 느꼈던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가르친다면 진정한 스승이 되리라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교육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원장으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원일 때 진정성 있는 학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 김포에 진정성이라는 밀크티가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김포에 오실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진정성 있게 밀크티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레 학원 운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토론자로 오신 개원예고의 김인선 선생님께는 예중, 예고, 학교에서의 역할,
김동건 서울유스발레단 단장님께는 유스발레단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블루의 발레 아카데미 강인숙 원장님께는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하셨다는데 원격 수업의 효과와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모두들 잘 이겨 나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김포 KMB 발레 아카데미 원장 김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